이 관함식이 슈퍼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먼저 관함식이라는 게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해군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보는 건데, 자국은 물론 해외 해군 강대국들, 미국, 영국, 호주 등등 강대국 해군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해서 바다에서 쭉 줄을 맞춰서 항해를 하는 군함들의 위용을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육군으로 치면 탱크들이 줄지어서 사열을 하거나, 공군으로 치면 에어쇼와 맞먹는 중요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8년과 2008년에 국제 관함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 확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계 해군 강대국을 초청하는 일본 관함식에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군력이 약해서 못 간 게 아니라 초청을 안 하면 안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초청을 해도 안 갔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기싸움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댓글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해상 때는 14일에 열릴 관함식에 앞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함정 일반 공개 행사, 즉 일반인과 같이 하는 리허설 같은 거겠죠. 이것을 취소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관함식 행사를 여는 지역이 태풍 하기비스 영향권 정확히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때와 같은 도쿄 옆에 있는 카나가와현 해상에서 열릴 예정인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면 배를 타고 군함을 둘러봐야 하는데, 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태풍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관함식에는 특별히 신경을 쓴 건지, 이전까지는 해군 강대국 멤버가 아니었던 중국 해군까지 초청을 했고,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 인도, 호주 이렇게 7개국이 일본의 해군 함대를 파견합니다. 한국도 지난 2015년에 일본 관함식에 해군 대조영함을 보낸 바가 있으나 올해는 가지 않게 되었네요. 일본 방위성 측은 태풍의 진로 경로와 세기를 아직 예측만 가능하지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함식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진행할지를 아직도 못 정했다고 합니다. 해군 강대국 7개 나라에서 함대를 파견을 하는데 빨리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고민만 할 수 있을런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출발을 잘못하면 인도나 캐나다도 멀지만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일본 가려면 지금쯤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는 중에 태풍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기름값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11일 아침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서 태풍 하기비스가 올라간다는 건데 딱 봐도 이게 엄청 크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만 하네요. 과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13일과 14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요. NHK 보도에 따르면 관함식을 할지 말지 여부는 13일 오전까지는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개최를 하게 되면 예상 참여 인원은 총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4만 명이 목숨 걸고 배 구경하는 건가요? 그리고 각 커뮤니티 반응을 보다가 재미있는 댓글 몇 개를 읽어드리면, 1. 우리 조상님이 하기비스 태풍을 보내주시는구나. 이순신 장군님이 노하신 게야. 2. 너희들 정말 치사하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해도 니들 편인 초대를 했어야지. 식구를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냐. 하니까 반박 댓글에는 식구인데 초청 안 해도 당연히 가겠지요. 일반인도 가서 본다니까 몰래 가서 구경하지 않을까요? 3. 초대 안 한 게 서로 깔끔하다. 만약 초대를 했다면 어차피 안 가더라도 굳이 거절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다. 4. 과연 카미카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일본 공군에 카미카제라는 특공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자로 쓰면 신풍이라고 쓰거든요.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상황이 딱 신의 바람이다 라는 말이죠. 5. 강행해야 맞는 거 아니냐. 애초에 해군 함대의 전투력을 과시하겠다는 건데 태풍도 이겨야 진정 강한 함대가 아니냐. 저는 이 댓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함대인데 도망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한국을 초대 안 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4년 만에 열리는 일본 관함식 행사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매체는 한일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는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이번 불매운동이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과 지자체 교류 중단 등 경제, 문화는 물론 스포츠 분야까지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3일 한국 사회에서 반일 확대를 걱정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매운동
불매운동의 영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비판이 확산돼 기업 활동이나 민간 교류까지 해치고 있는 사태를 막아야 하며 연간 750만 명이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 손님이 급감해 지방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석에는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었으며 12일 TV 아사히는 한국은 대형 연휴지만 일본은 관광객이 급감해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사 등 민간 교류까지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고 일반인 수준에서 신뢰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부산시가 전쟁 중 징용 노동자를 부린 이른바 전범 기업의 제품 구입 자제를 규정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이며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상이 고노다로에서 모테기 도시미스로 교체된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다로 전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에 대한 무례 발언 등 과잉 행동이 두드러졌다는 것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관계 회복을 바라는 독자의 글을 메인 기사에 실으면서 나루히로라고 이름을 밝힌 도쿄의 한 의사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백혈병 치료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일본의 골수은행에서 백혈구형이 일치하는 골수 제공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한국에서 적합한 분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역으로 일본이 한국인 환자에 제공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은 양국이 옛날부터 인적 교류가 있었고 세계 수준의 의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미래에 남겨야 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양국의 정치가와 미디어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센셜TV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가를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사나나, 모모, 미나, NCT의 유타, 펜타곤의 유토, 아이즈원의 이야와키 사쿠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K-팝 매니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지원 아래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K-팝의 본토 한국으로 와서 성공을 한 아이돌의 좋은 예입니다. 이 같은 한일 문화 교류는 바람직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를 아베가 망쳐놓고 있어서 그렇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닌 일본인들과의 문화 교류 자체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인기를 끌자 콧대 높은 백화점도 한국 브랜드를 입점시켰습니다. 시부야 109와 신주쿠의 루미네 에스트는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추, 디올릭 등 한국 화장품과 의류 매장을 들였습니다. 하라주쿠의 라인스토어와 갤럭시 전시관, 오모테산도 어피치 카페 등도 일본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선호됩니다. 10대가 한국의 이미지에 열광한다면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깊이 파고듭니다.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가 신선한 자극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국 화장품을 써왔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문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같은 한국 책도 읽었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한류 문화는 K-팝입니다. 시부야 타워레코드 매장 지난 3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싱글 앨범 홍보 사진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매장 중앙에 놓인 BTS 앨범 판매대는 텅 빈 채 매진을 알리는 문구가 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앨범은 발매 당일 46만 장 이상이 팔리며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신주쿠에 위치한 카페 여름은 K-팝 일본 팬들의 성지입니다. 한류에 새긴 핑크로 장식된 이 카페는 음료를 사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 담긴 컵홀더를 줍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팬덤 이벤트가 이곳에서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매장 직원은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카페를 열었는데 팬들의 요구로 지난 겨울부터 컵홀더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는 확실히 돈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달에만 TV 아사히, 후지TV, 니온TV가 각각 사인, 트윅스, 보이스 등의 리메이크 드라마를 방영하며 8월에는 NHK가 대군 사랑을 그리다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4대 지상파 TV가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류 열풍은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연사마 시드롬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지만 부시가 꺼지기는커녕 화력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재 10대, 20대 일본 젊은이들이 한류에 호감을 갖는 이유도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센터 원장은 젊은 층의 소비력은 떨어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류를 즐긴다면 소비력이 커졌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한류를 소비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즐겼는데 알고 보니 한국 거였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정치 상황은 취향을 즐기는 데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한류 문화를 즐기는가 반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문화 교류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고 42%가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윗도는 56%가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문화 교류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셈입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 또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29%와 12%였습니다.
응답자였습니다. 응답자의 다수는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호감을 느끼는 이들보다는 싫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을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56%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답변은 13%, 싫다는 답변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누면 젊은 층의 호감도가 높았고 고령층에서는 혐오 감정이 뚜렷했습니다. 30세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한국이 좋다고 반응한 이들이 싫다고 답한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30대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이 싫어하는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41%가 싫다고 반응했고 7%만 좋다고 반응했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자세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48%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29%보다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나이 많은 세대가 아직도 한국을 일제시대 대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앞에서 들으신 대로 한국의 문화는 일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로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 보면 현재 혐한 세대라고 불리는 나이 많은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들과도 언젠가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페페TV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